안녕하세요. 박진아입니다. 2021년이 되고요. 지난 1월 5일 HNS 통운에서 하나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문노지스 관련 영상이었죠. 많은 차주분들이 좀 혼란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하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이 내용은 문노지스의 공식 입장이고요. 현재 법적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또한 이 반박 영상은요, 저희가 절대적으로 수익과 관련이 없는 영상임을 다시 한번 밝히고요. 따라서 수익 창출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좀 한번 볼게요, 이사님. 네. 이사님께서는 이제 문노지스에서 이제 대표해서 이런 내용들을 대변해 주시는 거겠죠. 영상을 좀 보면요. 저도 좀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집 사기를 이제 당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법적 소송까지도 했고요. 저도 이 자리에 있지만 집 사기를 당한 사람이거든요 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보면 그래서 법적 소송까지도 했고요. 어떤가요, 이 내용?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법적 소송까지 했다. 여기까지는 사실이에요. 아, 팩트다? 네, 사실입니다. 근데 이분 이 영상 이 밑에 소개하는 글에서 소송을 해서 이긴 승리한 사람이다. 저도 봤습니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이분은 소송까지만 했지. 저희 대표님은 무혐의 판결을 받으셨어요. 그럼 패소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왜 승리했다고 쓰셨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회사에서 다 같이 이걸 보고서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오늘 그분이 법적 소송을 하면서 있었던 그 과정을 저희는, 그분은 소송했단 것만 얘기를 하시잖아요. 승리하셨다. 근데 저희는 그 과정부터 결과까지 저희 입장을 얘기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법적 소송까지 했고 승리했다고 하셨어요. 어떤가요? 결과는요? 이분이 이제 이런 소송을 진행하시면서 중간에 이런 거를 하셨어요. 고소 취하서. 고소 취하서. 이거는 여기 내용이 뭐냐면 오해를 했다. 오해를 풀고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 라는 고소 취하서. 이 취하서가 진행하신 분인 거죠? 네네, 그분. 영상 찍으시는 그분이 쓰신 거죠? 고소 취하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진술서가 있어요. 아. 그 당시 이제 이거에 대한 진술서인데 왜 내가 고소를 했다가 왜 취하를 했는지 그 상세 내용이 이제 여기 있는 거죠. 한번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들어오는 게 우선 고소장 내용부터 말씀드리자면 고소장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하셨고요. 당시에 이 진행하신 분은 화물 지입일에 대한 문외한이라서 설명을 들었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고 오해를 해서 고소를 한 거다라고 하셨네요. 네. 몇 달간 고소 준비를 한 후에 그 HNS 대표가 저에게, 방송을 진행한 분에게 변호사가 작성한 것이라면서 보여주었고 저를 포함한 고소인들은 변호사가 고소장을 제출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자세히는 모르나 등기로 제출한 것으로 압니다. 취지는 뭐 다 잘 모르겠다 이런 거네요. 제가 방송을 진행한 이모 씨가 HNS 통운 대표에게, 사장에게 명예훼손이나 무고죄 처벌받으면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사장은 벌금 50만 원 정도 나올 테니 자신이 내주겠다고 했으며 사장은 고소만 해놓으면 알아서 해결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고소를 당한 후로 힘들어서 진실을 밝히고 고소를 취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양심을 걸고 위 진술이 사실임을 말씀드립니다. 2018년 10월 8일 고소인 이모 씨, 여기 지장 찍으신 건데요. 이 진술서는 뭐고 이 방송에서 하신 말씀은 뭐고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진술서 그 과거에 그런 내용이 다 남아있을 걸 아실 텐데 어떻게 이런 거짓된 영상을 찍으실 수 있을까? 안타까워요. 정말로. 그 방송 내용에도 보시다 보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차주님들을 모아서 같이 고소를 했다. 선동하셨다. 그래서 정말 많은 차주님들을 저희가 모아서 그래서
저한테 이제 위임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경찰서에 이제 신고를 해서 이제 검찰까지 가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는데 그 내용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고소인들도 변호사와 상담한 적이 없고 한 차례 저만 약 5분에서 10분 정도 이 HNS 통운의 사장님과 같이 인사 정도로 변호사와 면담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소를 하셨는데도 사실 그 정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취지인 것 같고요. 옆에 있는 분들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고소를 하셨다. 그 내용인 거죠. 그리고 이 통운의 사장님은 저에게 소송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하면서 고소인들이 많으면 좋으니 차주들을 모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놀라운데요. 네, 그리고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지금 현재 운수회사 쪽을 담당하고 계신 편 대표님의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2번 올렸고, 이것도 역시 이 HNS 통운의 대표님이 그 여직원 최모 씨를 시켜서 제 아이디로 한 번 올렸습니다. 비방한 글도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 HNS 통운 사무실에 고소인들이 모이도록 해서 고소장을 작성할 때 1천만 원의 이상의 매출이나 명세서 등을 증거자료나 고소장에 기록하지 않도록 조언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즉 매출이나 배차가 허위다, 사기였다라는 잘못됐다. 주장에 대한 잘못 주장인 거죠. 네, 그리고 내용을 좀 이렇게 보다 보면 최근에 인천 서구에 인천광역시 서구죠. 서구 원창동에 북항이라고 그러죠. 그쪽 어떤 회사와 이제 손을 잡고 영업을 다시 시작을 했더라고요. 1분 한 지금 44초쯤이죠, 지금. 네. 최근에 인천 서구의 인천광역시 서구죠. 서구 원창동 북항이라고 그러죠. 그쪽 어떤 회사와 손을 잡고 영업을 다시 시작했더라고요. 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근데 같은 동종업계잖아요. 같은 그쵸. 근데 물론 경쟁을 하죠. 모든 회사가 서로. 근데 이게 뭐랄까? 어느 회사를 콕 집어서 주소까지 말하면서 회사 로고가 늑대 모양이다라고 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것도 진실을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로고를 또 콕 집어서 얘기하신 거 이거 엄연한 저는 업무방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을 하고 계시는 차주님들도 좀 혼란스러워서 많이 찾아오셨다고. 전화가 엄청 왔었죠. 그래서 그쵸. 그거를 뭐 일일이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분이 있었고 또 그냥 내용을 아시는 분들도 또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무튼 또 며칠 정도는 좀 사실 저희도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군요. 그랬다고 네. 합니다. 이렇게 또 그래서 영상을 보다 보면요. 그 회사에는 아직까지 그 운송사업 허가증이라는 게 없습니다. 운송사업 허가증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이분 말씀 잘하셨어요. 네. 이런 사업을 저도 몇 번을 얘기했었는데 사업 허가증이 있느냐.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게 문노지스는 운송사업 허가증이 없어요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를 꼭 알선소 취급을 하신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저거 이따가 좀 찍어주세요. 네. 저 엄연한 필요한 사업증, 사업 등록증이 다 있거든요. 네. 어떻게 저런 것도 없이 제가 블로그나 전 방송에서처럼 이런 회사는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제가 제 입으로 그럴 수가 있죠? 없으면서? 그쵸. 근데 만약에 설사 얘네는 없을 것 같아라고 의심이 됐더라면 한번 확인을 한번 해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사업자 등록증하고 운송 허가증을 좀 볼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요거네요, 바로. 네. 문노지스 주식회사 대표자, 지금 대표님, 성함이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운송사업 허가증 돼 있죠? 네, 운송사업 허가증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있는 걸 없다고 말씀하신 그분의 의도가 무엇이냐. 어? 정말 공정한 경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설사 의심이 들어도 한 번쯤 그냥 확인이라도 좀 해보셨으면 이런 불상사는 안 생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그러게요. 생각해요.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화물운송 화물 자격증 맞나요? 그 네, 영어가. 네. 그게 없으면 운수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여기 영상에 따르면 문노지스는 그게 없다고 하셨어요. 없다. 허위사실 유포죠?
자, 그 회사에 가시면은요, 사장님들이 좀 보시기에 도움이 되게끔 칠판에 그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제 그 뭐 몇 톤, 뭐 무슨 차를 써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모자이크 처리했어요. 자, 그 회사는요, 화물 운송 사업 허가증이 없어요. 화물 주선 사업 허가증이 있는 소속으로 있는 이 차량은 단 한 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톤수만 빨간색으로 해놓고 나머지는 모자이크 처리가 된 거고. 저희 들어오면 차주님들 현황판 있잖아요. 네. 지금 현황판 얘기해 주셨어요. 몇 톤 몇 톤 해서 모자이크 처리돼 있다. 저 진짜 네. 만약에 저희 영상 찍으시다가 저희 현황판이 만약에 찍혔다면 모자이크 처리 또 해주세요. 아니 피디님 아니. 이거 모자이크 처리 안 나가나요? 당연히 모자이크 해야죠. 왜요? 개인정보 유출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버젓이 차주님들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데 그거를 모자이크 처리했다고 뭐라고 하시면 그 회사는 뭐 이렇게 다 오픈을 하시는지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안 그렇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만약에 오늘도 뭐 이렇게 찍으시다가 또 그 현황판을 찍으신다면 무조건 모자이크 처리 해주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차주님들 사실은 저기 써있는 현황판 이외에도 톤수별로 사실 다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이 보기 편하려고 사실은 해놓은 거였었어요.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 것만 저희가 뽑았습니다. 거기 오픈된 분들만. 그것도 매달 모든 달이 세금 아니고 계산서입니다. 세금 계산서. 일일이 아니 이걸 정말 다 준비해 주셨군요. 네. 이것도 의심스러우시다. 그럼 저희는 이걸 다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봐도 네. 될까요? 네, 업태 운수라고 해서 공급받는 자는 문노지스 주식회사로 해서 네. 세금 계산서가 다 나가고 있고요. 이게 지금 12월 날짜로 계산서가 발급이 된 것 같습니다. 오, 네, 말씀하신 매출 그 우수차주님이신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보시는군요. 꼭 이런 것까지 공개하면서 이러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씁쓸합니다. 그 영상에서 그분 하신 말씀에 의하면 스스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잘 아는 회사고 배차팀을 안다. 그러면 우리 문노지스 배차팀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그분은 잘 아세요. 왜냐면 여기를 자주 오셨으니까. 그쵸. 그분이 말했던 거는 저기 적혀 있는 분들이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그거를 저희가 증명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거예요. 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또 이거 볼까요? 하나를 제가 딱 봤습니다. 남바가 있는 회사가 하나, 남바가 있는 차량 남바가 있는 제가 차량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할 시주청에 제가 가서 자동차 그 차량에 대한 자동차 등록 원부를 제가 떼어봤습니다. 원부를 떼어보니 2016년 3월 20일 날 등록이 된 차량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 12월 말일이죠. 그 4년 동안 차량이 자 최초 등록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넷, 차주가 4번이 바뀌었습니다. 4번이 바뀐 차량에 이 남바가 이제 인천 남바예요. 인천 남바 차량에다가 이렇게 랩핑을 했더라고요. 그 남바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 이 차에다가는 이제 CG 작업이 아닌 랩핑을 직접 했더니 또 영상도 이걸 랩핑하는 영상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소속으로 있는 차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허위 이제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 랩핑. 네네. 그 저희가 하나가 번호판이 공개되어서 나간 게 있었어요. 랩핑한 네네. 차량이. 근데 이 영상 조금 전에 말에 따르면 문노지스 차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닌가요? 저는 제일 황당했던 그 내용 중에 황당했던 게 주인 바뀐 거. 주인 4번 바뀌었다고 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쵸, 그쵸. 근데 저도 과거에 중고차를 타면서 제가 3번째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왜 문제가 되죠? 주인이 몇 번 바뀐 게 문제가 되면 우리나라 이 중고 매매하시는 분들 깜짝 놀라십니다.
중고차 매매하신 분들한테 그런 말씀 못 하실 거예요. 중고차가 주인이 바뀌었다? 그거 가지고 그게 문제다? 그리고 그 차주분이 문호지스 소속이 아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차입니다. 그분이 제시하신 그 문제 랩핑한 차량의 차주분. 네네네네. 그분이 우리 문노지스 차주분이라는 게 바로 우리 문노지스 배차 팀장님, 장 팀장님이 이분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운행 내역서네요. 네.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차량 번호, 배차 일자. 그 여기에 배차하신 분이 누군지 다 이분이 담당이시기 때문에 다 이분 이름밖에 없죠? 그렇네요. 네. 일단 다른 거는 개인정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CJ 대한통운을 운행하고 계시고요. 이 차주분님께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이 랩핑을 하는 기간 동안 문도지스 소속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는 허위사실 유포. 유포입니다. 네, 랩핑한 차량은 문도지스 소속이 맞습니다. 또 이렇게 볼까요? 그 작은 한 칸을 보증금 2천에 뭐 한 몇십만 원으로 해가지고 세를 들었다. 그러니까 월세가 더 들어간 거예요. 네, 저기 사무실이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이 회의실에 말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 사무실 전체에서 또 우리가 여기를 뭐 월세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깔세 뭐 그런 거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수소문을 해보니 그 회사에 제가 임대차 계약서라는 걸 확보를 했습니다. 제가 놀란 건 지금 좀 전에 그러셨는데 문서를 드셨어요. 계약서라고. 이 사무실에서 이 공간을 사용하는 자기가 계약서라고 이렇게 막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뭔가요? 그 영상을 다 같이 보면서 문노지스에서 다 같이 보면서 저거 뭐냐? 저 계약서가 도대체 뭐냐? 다 웃었어요. 사문서 위조인가요? 네, 사문서 위조죠. 그런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그 계약서가 정말 보고 싶어요. 그런 계약서가 존재 없으니까 자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못 보여주신 거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 운수 쪽은 편 대표님이, 물류 쪽은 이 대표님이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 두 분께서 아무래도 이 대표님은 배차 쪽에 그쵸. 솔직히 뭐 자타공인 그리고 또 편 대표님은 과거에 분양에서 근데 굉장히 정말 탑이셨어요. 그 두 분이 손 잡으신 거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시기 질투가 물론 있겠다. 주위에서. 그럼 이건 뭘까요? 이건 이제 이 두 분의 사업 계약서예요. 공동사업 계약서네요. 네. 아, 제가 잠깐 봐도 네. 될까요? 아, 현 대표님은 운송 허가증을 가지고 분양을, 이 대표님은 주선 사업자를 가지고 배차를 하기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수익금이나 이런 부분은 예민한 부분. 사업장 얘기해보죠. 본 사업에 필요한 사업장인 인천시 서구 북항로 30-401호 원창동 시그마 프라임 빌딩 사용을 편 대표님과 이 대표님이 공통으로 함께 쓰기로 한다. 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깔세라고 써도 자꾸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저는 정말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이분들이 사무실을 하나 얻으면 얻었지. 저 도대체 솔직히 너무 속상합니다, 진짜. 제가 받은 거는 원본인 것 같습니다. 네네, 원본입니다. 네, 도장도 이렇게 직접 다 찍혀 있고요. 원본인 것 같은데요. 사무실 임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이 공동사업 계약서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운수업계와 배차 업무에서 자타공인, 탑을 찍으신 두 분이 네. 합치신 거예요. 말 네. 그대로. 공동으로 우리는 사업을 하겠다. 그럼 이건가요? A라는 B라는 서로 다른 회사를 같이 운영한다 이런 건가요? A와 B가 합쳐서 만든 게 바로 이 문로지스입니다. 편 대표님과 이 대표님. 둘 다 문노지스 주식회사의 대표님들입니다. 각자 가장 잘하는 거를 각자의 분야에서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사람 두 사람이 지금 합친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저희의 문로지스. 이 브랜드입니다. 네, 공동사업 계약서. 바로 그게 문노지스가 네. 함께 이제 일을 하신다라는 네. 걸 의미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늑대 모양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 회사는요, 분양하는 회사, 지입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또 말하셨어요. 늑대 로고. 콕 집어가지고. 여기 늑대 로고. 근데 저희 늑대 맞습니다.
홍보를 해주신 건가요? 대신해서? 근데 사실 좋은 내용도 아니고요. 칭찬도 아니고 이런 비방의 내용에 회사를 지정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모르시지 않을 텐데 그 정도 입지에 계시고 그 정도 이제 위치에 계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팩트 체크가 전혀 안 된 내용들을 이렇게 허위로 거짓 영상을 유포까지 하실 수 있을까? 전 참 의문입니다. 네, 또 계속해서 이어서 가보죠. 주입사기 관련된 분이 저는 실제 피해자고요. 그 다음에 법정 소송까지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많은 부분을 제가 자문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네, 여기 다시 한번 얘기하시네요. 실제 피해자라고 법정 소송까지 갔던 사람이라고. 소송까지만 말씀하시고 그 후 얘기는 전혀 안 하시네요. 여기서는. 네, 여러분 혹시나 앞에 조금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거 간단하게 한 번만 더 보여주실까요? 진술서 내용은 고소 취하에 대한 내용이죠. 고소를 했지만 오해 소지가 있었고 누가 시켰으며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 라는 진술서였죠. 이분이 직접 지장까지 찍으신. 네. 저희가 이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하나 어느 정도 내용을 살펴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리를 하면요. HNS 통운의 방송을 진행하신 이모 씨 같은 경우가 법정 소송을 진행했고 본인이 이겼다, 승소를 했다 얘기하셨는데요. 네. 본인은 합의서를 작성하셨고요. 고소 취하서를 작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술서를 작성하셨습니다. 네. 이 진술에 따르면 방송을 진행하신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외한이라 잘 몰라서 그러니까 조금 표현을 하자면 분위기에 휩쓸려서 어떻게 됐다. 그 회사의 대표가 시켜서 한 거다. 네. 설사 본인이 문제가 돼도 벌금 5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니 모두가 다 회사에서 책임져 줄 테니 차주들 모아서 소송해라. 진행해라. 라는 진술서입니다. 네. 어떠한 감정도 없고요. 저는 특히 감정도 없고요. 있는 내용을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어떤 자영업을 하시던 음식점을 하시던 사장님이요. 눈물의 인터뷰를 하셨어요. 하루에 굉장히 많은 매출을 찍으면서 맛집으로 소문난 집이었는데요. 한 명의 유튜버 때문에 맛집이 폐업을 했대요. 맛이 없어서 폐업했냐고요? 아닙니다. 그 유튜버의 말이 사실이라서 폐업했냐고요? 아닙니다. 유튜버는 실질적으로는 법적으로 잘못이 됐다고 유죄 입증이 됐고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잘 모르죠. 사실 여부보다는 이슈가 된 것만 기억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맛집을 운영하던 사장님은 결국 폐업하셨다고 합니다. 이 지금 회사를 운영하시고 계시는 운수 쪽을 담당하고 계시는 편 대표님에 따르면 그 전 회사를 폐업하게 된 건 그 사람과의 소송에서 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입은 피해로 인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에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그로 인해 너무 많은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그 소송으로 인해서 회사가 문을 닫게 됐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법적인 성립 관계는 반드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 대표님은 그 당시 차주님들이 굉장히 많이 연락을 하신대요. 이 대표님이 다시 일을 하게 된 계기도 그 차주님들이 힘내라고 다시 해야 된다고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전에 들은 바긴 하지만 사실이고요. 이 소송에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 음식점 예처럼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송에 휘말렸다라는 그것만으로 회사 이미지는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어떤 회사든지. 근데 저희는 안 흔들릴 거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하신 모든 거에 정당한 저희는 대우를 해드릴 겁니다. 저희 문 로지스는 선처 없이 법적으로 강력하고 엄중하게 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